안녕하십니까. 바이오스로 라이브 채널의 파슬리입니다. 저는 경제적 자유를 어느 정도 이루고 조용한 삶을 싱글로서 이뤄가고 있는 싱글 바이오족입니다. 오늘 뉴스를 보면서,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지? 하고 마음이 좀 산만해졌는데, 다른 분들도 그러셨을지 잘 모르겠네요. 아,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한쪽에는 이제 선관위 압수수색을 통해서 전산 시스템을 봤더니 통계 조작 정황이 포착됐죠. 그래서 투표율을 조작했다고 합니다. 결국 투표를 건드렸고 이게 부정선거의 증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내 시스템 리스크 그리고 신뢰성이 한쪽에선 크게 흔들리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미국 무역법 301조 우리나라가 현 정부가 생각만큼 외교를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역풍을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이 무역 301조에 따른 관세를 올려버리는 조치가 일어나게 되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가 기존 10%에서 12.5% 플러스 알파 그 이상으로 뛸 거라는 그런 찌라시들이 좀 터져 나왔습니다. 이렇게 국내 신뢰도 위기와 글로벌 무역 장벽의 강화되는 이런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이자 바이어족인 제 입장에서 살아가면서 이런 뉴스를 접할 때 과연 우리는 어떤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은 감정적인 분노나 불안감 이런 것들 좀 내려놓고 지정학적 그리고 통상적인 이런 위기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자산과 일상을 안전하게 지킬 것인가 이거에 대해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먼저 선관위의 전산 통계 수정 정황으로 인한 국내 정치 사회적 혼란입니다. 국내 시스템 사실 정치적 사안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바이오족인 저는 이 사건이 주는 가장 큰 시사점이 국가 내부의 신뢰성 리스크입니다. 사회에 기반이 되는 시스템 이거 자체에 불신이 생기면 국장이죠. 국내 증시 그리고 원화 가치 이런 거는 자연스럽게 변동성이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해보죠. 국가 리스크, 컨트리 리스크가 커지면 자금을 회수하거나 혹은 그 나라의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현상이 심각하게 심화되죠. 제가 이제 항상 자산의 상당 부분을 원화가 아닌 달러 자산 그리고 미국 우량 배당 성장 ETF나 고배당 현금 흐름 자산, 슈드나 JPQ 등에 분배해 두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어떤 정치적 파도가 치든 특정 국가의 내부 시스템이 흔들리든 우리나라의 돈이 화폐 가치가 떨어지든 세계 시장에서 통용되는 강력한 달러 현금 흐름 확보는 제 생활비와 일상에 타격을 크게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산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 것, 이것을 따라 하되 ETF, 이거를 자산 비율로 두고 있고 특히 지금과 같이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위기인 상황,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나라의 국가 리스크로부터 저의 생활비를 분리하는 것이 바이오족으로서의 생존 첫 번째 법칙이라 생각해서 그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달러 위주의 자산 그리고 현금 흐름 이 두 개에 좀 초점을 두고 있는 거죠.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이 온다는 게 계엄령의 이유도 부정선거의 수사에 있었는데 어떻게 된 건지 권력자들이 권력 싸움을 그렇게 깊게 해가는 것 같아요.
절대 권력을 놓지 않으려고 하고 그것을 쉬쉬하면서 부정을 저지르고 그런 거죠. 참 안타깝습니다. 다른 하나는 이제 미국 무역법 301조 이거에 대한 겁니다. 글로벌 악재죠. 근데 이거에 미국 연방 대법원 판결 이후에 임시로 적용되던 그 10% 글로벌 관세가 이제 곧 만료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무역대표부에서 무역법 301조를 활용해서 대표적인 한국 국가 외에도 몇 개가 더 있지만 12.5% 이상의 관세 압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 구조상 대미 관세 인상은 우리나라 제조업, 기업 실적의 직격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제조 상품들, 수출되는 것들 미국이 대부분 다 소비를 하거든요. 미국이라는 그 USA 이거 하나가 다른 유럽 대륙 그리고 중국, 아시아 대륙 그리고 여러 대륙들 비교했을 때 미국 하나에서 쓰는 소비량이 다른 대륙들의 총합보다 큰 건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수출 이거에 대한 엄청난 솔직히 참 안 당합니다. 예, 미래가 그렇게 그려지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이런 부분에서 좀 고민이 됩니다. 지출이랑 생활 이런 것들 비용을 최대한 절약을 하면서 살아야 할 것이고 이건 당연한 것이고 인플레이션이랑 무역 장벽으로 이제 물가가 오를 텐데 이걸 고정 지출을 줄이고 현금 흐름의 가치를 높이려고 이제 세팅을 해둔 상태거든요. 이거는 그렇게 해두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글로벌 기업으로 우회 투자를 해야겠죠. 우리 국가 내부의 제조업은 제가 봤을 땐 끝났습니다. 이게 관세가 올라가게 된다면 우리나라만 차별 당하는 상황이거든요. 어찌 보면 이제 미국에서는 자기네들이 하는 말이 301조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미국 기업 쿠팡을 차별을 하면서 억압하니까 우리도 똑같이 하겠다, 관세로 압박하겠다 이거거든요. 우리나라가 지금 정말 외교를 병신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이런 상황을 만드는 건지. 왜 그렇게 편파적으로 미국 기업을 죽이려고 하면서 전 국민에게 이런 피해를 주려고 외교를 개망치고 있는 건지. 솔직히 이해가 안 갑니다. 네. 그래서 이 여파가 우리나라 전 국민에게 이제 쓰나미처럼 올 것 같고요. 이게 몇 달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체감되는데 올해 말이나 아니면 내년 초쯤 되려나 근데 안전벨트를 꽉 준비해야 될 상황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관세가 오르고 글로벌 공급망이 막 요동쳐도 글로벌 1등 기업들은 그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거니까 우리는 이제 우회 투자를 해야겠죠. 글로벌 기업 쪽으로. 그래서 저는 미장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장이 안 좋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좀 나름대로 얼마 전 영상에도 보셨다시피 멘탈 관리 이런 사회 정치 시사 이슈들의 노이즈를 끄고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매일 산책도 하고 러닝도 하고 차분한 자연 풍경도 보고 커피 한 잔 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판타지 소설도 보고 매일같이 쏟아지는 자극적인 헤드라인들을 보고 이제 뉴스를 보면 자꾸 다음 수들이 보여요. 막 어떻게 될지 나라가 이제 위태로워지는 것 같은 그런 흐름들이 제 생각대로 막 꽤나 흡사하게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어느새 이제 1250원, 1300원 환율이 지금 1500원도 뚫었었잖아요. 저는 환율이 오른다는 걸 계속 얘기해왔고 그래서 달러벌이를 해서 지금 은퇴를 성공시킨 사람이거든요. 참 이런 것들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지금 국내외로 잡음이 많은 시기인데 우리는 멘탈을 관리할 거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강해져야 됩니다. 이렇게 탄탄하게
구축해둔 자산과 포트폴리오가 흔들리지 않는 현금 흐름이 있으시다면 이런 파도쯤은 그저 흘러 지나가는 뉴스거리 하나로 바라보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준비를 단단히 하시고요. 외부 노이즈에 너무 마음은 쓰지 마시고 준비를 튼튼히 하시고 태풍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루 소중한 사람들과 평온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바이오스 라이프 채널의 바슬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